This is why he's crazy about Son. The team can't keep up with Son. 팀이 밀리는 순간마다 흐름을 바꾸는 선수. 요즘 손흥민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수비가 앞에서 눌러오고 라인이 내려앉아 패스가 끊기는 그 구간에서 손흥민은 공을 오래 끌지 않고 첫 두세 번의 접촉만으로 각도를 열어버립니다. 하프라인 근처나 하프스페이스에서 등지며 받을 때가 많은데 이때 몸을 완전히 틀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골반만 살짝 열어 수비의 중심을 멈추게 만들고 두 번째 터치에서 속도를 폭발시키죠. 수비가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자세를 낮추는 찰나 발등을 짧게 써서 공의 놓임을 바꾸면 수비의 첫 발이 늦어지고 그 틈 사이로 직선에 가까운 돌파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드리블의 길이가 아니라 선 긋기처럼 라인을 끊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돌파가 성공하면 공격은 전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파이널 서드로 접속되고 실패하더라도 상대의 반칙을 유도해 세트피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끊는 장면이 단발성 개인기가 아니라 팀 전체의 호흡을 되돌리는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 동료들이 한 템포 빨리 전진하는 패턴이 더 자주 보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첫 터치가 이미 전진 각도와 다음 패스기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측면에서 1대1을 만들면 보통은 라인을 타고 내달리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손흥민은 바깥만 보지 않습니다.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좁은 문을 찌르며 안쪽으로 파는 선택이 많고 수비가 안쪽을 막으러 말리면 곧바로 아웃사이드 터치로 측면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왕복 운동을 빠른 템포로 반복하면 수비의 축이 흔들리고 결국 두 명이 달라붙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찬스가 열립니다. 두 명이 붙는다는 건 반대쪽 혹은 이 선에서 한 명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손흥민은 슛을 고집하지 않고 컷백이나 수평 패스로 기대값이 더 높은 선택을 택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마지막 방점이 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 공격의 기점이 됩니다. 돌파의 시작점에서 이미 동료가 도착할 공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박을 정면에서 뚫는다는 건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강점을 보이는 건 시야와 타이밍입니다. 드리블 중에도 정면만 보는 시간이 짧고 0.5초 단위로 측면과 후방을 스캔합니다. 수비의 어깨선이 기울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은 반대로 넘어가죠. 이때 몸은 A쪽으로 가는 척하지만 공은 B쪽으로 먼저 떠나 있습니다. 수비는 몸과 공이 방향 불일치에 대응하려다 반박자씩 늦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두 발을 모두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차징 방향을 예측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전환이 짧고 간결해서 접촉마다 의미가 있고 불필요한 스텝오버나 과장된 페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디셀 후 리엑셀, 그러니까 속도를 한순간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리듬으로 수비의 무게중심을 붕괴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울을 얻어낼 때도 억지로 몸을 집어넣는 느낌이 아니라 수비가 스스로 발을 던지게 만드는 장면이 많습니다. 공을 오래 끌지 않는 습관은 전환 속도를 키웁니다. 수비가 정렬되기 전 아직 백라인이 정리되지 않은 그 몇 초 동안 손흥민은 두 걸음 만에 페널티 지역 경계선까지 다가갑니다. 이 구간에서 그는 슛보다 패스를 더 많이 떠올립니다. 왼발 잡아놓고 각이 열리면 강하게 감아차지만 동료가 반박자 빠르게 들어오면 즉시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이선 미드필더들이 페널티 박스 외곽, D존 쪽으로 달려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세컨볼 회수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팀이 밀릴수록 이런 패턴의 가치는 더 큽니다. 볼을 뺏겨 역습을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도 전진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쌓이면 손흥민이 팀에 적응할 게 아니라 팀이 손흥민에게 맞춰야 한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맞춘다는 말은 무작정 공을 몰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손흥민의 강점이 가장 쉽게 발현되는 장면을 팀이 먼저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볼을 받는 위치와 각도를 보장해주는 시작 포지션, 돌파 이후 세컨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선이 미리 전진해 있는 구조, 역습 리스크를 줄여주는 레스트 디펜스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빌드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센터백이나 수미가 첫 스캔에서 손흥민이 1대1을 만들었는지 빈 공간을 선점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지체 없이 전진 패스를 꽂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의 첫 터치가 즉시 위협으로 변하고 상대 수비는 예측만으로도 압박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두 명이 끌려 나오면 반대 측면이 열리고 프리킥 상황이 늘어나고 박스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전술은 결국 확률을 높이는 약속인데 손흥민 중심의 약속은 팀 전체의 기대 득점 곡선을 서서히 올립니다. 현지 해설과 외신평을 종합하면 손흥민의 최근 장면을 두고 속도 자체보다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멈춘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첫 두 번의 접촉으로 위험 구역을 연다. 돌파의 끝이 개인 슈팅이 아니라 팀의 높은 기대값 선택으로 수렴한다. 수비 둘을 끌고 다니며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이런 평가는 화려한 기술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효율과 선택의 질에 대한 언급입니다. 같은 속도와 같은 거리를 달려도 언제, 어디로, 누구를 끌고 달렸는지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죠. 손흥민은 이 언제와 어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볼을 받는 순간 이미 다음 그림이 머릿속에 있고 그 그림 속에 항상 동료 한 명이 더 들어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간 사용에서도 특징이 선명합니다. 터치라인을 밟으며 폭을 벌려 1대1을 만들 때는 크로스보다 컷백을 우선합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올 때는 드리블의 끝을 박스 바깥 45도 각도에 둡니다. 이 각도는 슛도 패스도 모두 열리는 자리라서 수비가 무엇을 막아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최전방에 설 때는 수비 뒷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자주 타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어깨로 누르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때의 첫 터치는 종종 발이 아니라 가슴이나 허벅지를 이용해 수비의 타이밍 파울을 유도하거나 공을 땅에 두지 않고 바로 슈팅각으로 전개합니다. 빠르기만 하면 수비도 같이 빠르게 내려앉으면 됩니다. 빠르고 간결하고 영리해야 수비가 늦습니다. 손흥민의 돌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수비를 등지고 받는 장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압박이 깊을 때 그는 등지며 공을 가둬두지 않고 몸을 여러 번 바퀴만 돌아 나옵니다. 이때 수비가 등을 밀며 균형을 깨면 파울, 밀지 않으면 라인 사이 진입입니다. 공을 가슴 앞에 두고 팔꿈치와 어깨로 공 몸 수비 순서를 만들면 수비가 공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울이 아니더라도 수비는 손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돌파의 절반은 이미 여기서 끝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손흥민의 전진 속도를 활용하는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코너킥에서 박스 안타깃이 아니라 박스 바깥 러너로 배치하면 흐른 공을 정면에서 마주보며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도 직접 슛만 노리기보다 낮고 빠른 크로스와 세컨볼 루트가 함께 깔리면 손흥민의 첫 반응 속도가 빛납니다. 이런 디테일은 돌파 능력과 결합할 때 폭발력이 커집니다. 세트피스 이후 전개는 수비가 가장 어수선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팀 전술 차원에서 보면 손흥민의 존재는 수비 라인의 심리를 바꿉니다. 공을 잡지 않아도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존재 압박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받을 여유가 생깁니다. 미드필더가 전진하면 다시 수비는 중앙을 좁히고 그 순간 측면이 열립니다. 손흥민에게 맞춘다는 건 결국 이 도미노를 손흥민의 첫 터치로 시작시키자는 뜻입니다. 빌드업이 막힐 때 굳이 중앙을 뚫으려 애쓰기보다 손흥민이 공간을 선점한 쪽으로 우선순위를 줘 라인을 끊는 겁니다. 거기서 한 번만 라인이 끊어지면 나머지는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타성이 돋보입니다. 돌파의 끝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가장 쉬운 슈팅을 찾아줍니다. 슈팅을 선택할 때도 과감하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각이 없다 싶으면 공을 살려두고 각이 열리면 반박자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골이 없었던 날에도 팀 공격이 잘 굴러갔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기록과 팀 전개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선수. 그 흔치 않은 범주의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돌파는 팀이 가라앉을 때 숨을 틔우는 산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장면이 많아지려면 팀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받을 각도를 보장해주는 시작 위치, 전환을 따라 들어가는 이선의 전진, 역습을 차단하는 안전망, 전진 패스의 우선순위. 이 모든 요소가 적응이 아니라 맞춤의 영역입니다. 외신들이 그가 볼을 받는 순간 수비 블록의 균열이 예고된다. 팀이 템포를 그에게 맞추면 첫 번째 패스가 곧바로 위협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돌파의 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찬스의 시작으로 갑니다. 그래서 팀이 해야 할 일은 그 시작을 더 자주,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약속만 지켜지면 수세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그 몇 초의 창은 더 자주, 더 크게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을 여는 열쇠는 지금도 손흥민의 발끝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포티비였습니다.